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32번째 시간. 오늘은 작은 나무, 을목, 묘목, 사주팔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큰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큰 나무의 특징. 그래서 오늘은 작은 나무. 이렇게 전전 시간부터 불기운의 사주팔자, 그 다음에 나무기운의 사주팔자, 그 다음에 이걸 끝나고 나서 흙, 쇠 이렇게 나가는데, 불은 큰 불과 작은 불을 나누지 않았는데 나무는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를 구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불은 큰 불이나 작은 불이나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특성이 좀 비슷한데, 나무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는 확연하게 특징이 좀 틀려서 이 오행은 나무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 묘목의 형상. 자, 우리가 을목, 묘목을 갖다가 화초, 풀, 넝쿨, 또 곡식, 잎사귀, 채소, 잔디, 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형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풀 같은 거. 그래서 보면은 이 왼쪽 사진 보시죠. 이런 풀이 왼쪽 사진을 보면 이래 을목이라는 얘기.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 자, 이런 풀을 을목이라고. 부드러워서 잘 휜다. 잘 휘지 못해 잘 끊어지지도 않는다. 그죠? 부드러워서 잘 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잘 끊어지지 않은 질긴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 어렸을 때 타잔 영화 보셨을 거란 얘기예요. 타잔이 그 넝쿨 타고 이렇게 밀림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 보셨다는 얘기죠. 그만큼 을목이 부드럽지만은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약한 모양새에 자기 자신은 버틸 힘이 없어요. 보면은 건들건들해서 버틸 힘이 없지만 큰 나무를 만나면 거기에 의지해 타고 올라가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나무 보이시죠? 이 나무 오른쪽 사진. 요 을목이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이 모양새를 좀 보자고요. 대단하죠? 그래서 사주팔자에도 을목이 있는데 그 옆에 간목이 있으면은 이거 타고 넝쿨을 타고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든든한 버팀목이란 우리가 표현도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 모양새. 사주는 자연이라고 그랬죠. 요런 모양새. 을목이 간목 옆에 이렇게 있다든가 그러면 요런 모양새가 된다는 얘기예요. 타고 올라간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벽, 바위 등을 뚫고 들어가거나 나와가지고 명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벽, 바위 이런 거를 뚫고 연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생명력이죠. 요 왼쪽 사진 보셔요. 제가 산에 가서 찍은 건데 이 콘크리트 사이에 빠릇빠릇 나오는 요 을목들 보자고요. 이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풀들이 연약한 것 같지만 대단히 생명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사진도 보세요. 이 바위 틈에서 이 파릇파릇하게 나오는 이 을목들 보자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을목의 그 생명력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겉보기에는 부들부들하는, 심지어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그 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을목은 부드럽지만은 강하다. 그리고 물에 젖은 풀을 뜯으려다가 손을 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을목은 부들부들한 것 같지만은 강한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 사진 다 보셨고, 자, 그러면은 을목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 특징. 아까 그 사진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아까 을목의 그 모양새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끄덕끄덕해질 거예요. 자,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하다. 우리 넝쿨 같은 이렇게 부드럽게 바람 불면 붐대로 이렇게 넘어가지, 이게 안 넘어가겠다고 버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 을목, 묘목이 많으면 여성스럽지만 속에는 고집이 있다. 이 고집은 남자에게도 해당돼요. 을목
을, 묘목이 많으면 고집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또 사주에 을, 묘목이 많다면 도학기가 나분해 애교가 넘치고 여우짓을 잘하니 이성구설에 대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을목, 묘목은 이게 묘목이 도화죠. 도화. 이게 뿌리가 천간에도 묘목이 많으면은 천간에 있는 을목도 도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 을목, 묘목이 많으면 도화성이 많다 보니까 도화기가 있어서 애교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다 보면 이성구설이 생기게 되니까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겉은 연약하지만 내적으로 질긴 근성이 있다. 아까 보셨죠? 겉은 부들부들하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타고 다닐 정도로, 타잔이 타고 다닐 정도로 단단한 거. 그리고 뜯어보려고 부들부들한 풀을 한번 뜯어보려고 보면은 잘 안 뜯어지고 잘못하면 손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긴 근성이 있다. 외유, 내강, 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자 을목은 비서 체질이다. 비서, 이렇게 겉이 부들부들하고 또 서비스업에도 잘 맞아요. 왜? 이렇게 애교도 좀 있고 좀 부드럽고 그러지만은 실속을 이렇게 잘 챙긴다는 얘기예요. 단단하게. 그래서 비서 체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비스업에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을목은 은근히 실속을 챙기는 체질이라는 얘기예요. 간목은 좀 실속을 잘 안 챙기는데 을목은 은근히 실속을 챙기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꾸준한 노력형으로 지구력, 끈기, 질긴 근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을목은 정말 질겨요. 그리고 어느 거를 할 때 후닥닥 하지 않고 꾸준히 누가 뭐라 하든지 피바람이 부든지 꾸준히 하는 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끈질기다. 그리고 쉽게 포기 안 하고 끈질기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을목의 특징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작은 나무 을, 묘목을 통제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은근한 고집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많으면은 은근히 고집, 어떤 오행이든 뭉쳐있으면 좀 고집이 많아요. 비견급제가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집으로 손해본다는 것은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을, 묘목은 도화살이죠. 이게 이성굴곡과 구설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게 을목, 묘목은 도화살이 되니까 이게 많다 보면은 통제를 못하면 이성굴곡과 구설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나무 기운의 건강은 간목하고 비슷해요. 나무는 간, 담, 머리, 신경, 근육. 그 다음에 두통, 신경통, 신경질환, 근육통, 간장과 관련된 질환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나무 기운에 건강하고 관련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전 사주를 가지고 을목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을사월 을묘일 기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의 오행을 한번 볼까요? 연간의 임수는 큰 물이죠. 호수같이 큰 물. 자, 진토는 큰 흙, 절벅절벅한 흙. 그 다음에 을목은 작은 화초, 나무. 사화는 큰 불이죠. 네, 그 다음에 본인도 작은 화초로 태어났네요. 작은 나무. 묘목은 이것도 작은 나무, 을목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나무가 되죠. 기토는 작은 흙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을목인 나를 생해주는 임수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진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을목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사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죠? 상관이라는 얘기죠. 상관. 그 다음에 일지의 묘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럼 이것도 비견이 되겠죠. 묘목도. 기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당히 비견이 많죠. 네. 사주 형상을 좀 보자고요.
작은 화초가 꽃이 4월달 여름에 태어났네. 여름에 주변에 보니까 나하고 같은 풀들이 잡초들이 화초들이 이렇게 상당히 좀 우거져 있는데 물도 잘 공급되고 땅도 뿌리박을 땅도 있고 그 다음에 햇빛도 잘 비춰지고 있어서 상당히 이 나무들이 살아가기 좋은 형상이네요. 그런데 사주에 쇠가 좀 안 보이죠? 쇠, 통지줄 쇠. 쇠가 사주는 지금 사화 안에 경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금. 그래서 이 나무들이 살아가기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주를 더 뜯어보면은 본인이 을목으로 작은 나무로 태어났는데 밑에 보니까 도화. 묘목, 자오, 묘유는 다 도화라고 그랬죠. 이렇게 또 사주 지지에 도화가 강하면 천간에 있는 여러한 을목도 같이 도화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화살이 상당히 강하고 도화살이 강해졌죠. 그리고 이 도화성이 묘목이 도화성이 이게 12운성으로 보면은 바로 걸록이네요. 녹을 깔았다는 얘기예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월지의 사화를 보면은 요게 욕지, 함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화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진토는 화개살이요. 화개살이고 을목에 보면은 이게 양인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인살은 도구를 쥐고 뭘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이분은 사화안의 경금이 상당히 귀한 녀석이에요. 그래야 유통이 쭉쭉 되는데 쇠가 이 물도 솟아나게 해주고 조우를 좀 맡아서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안에 경금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분은 도화성을 녹으로 그리고 욕지, 화개살, 양인살 그 다음에 귀한 쇠를 쥐고 있어서 석공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 사주팔자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사주에 비겁이 많다 보니까 고집이 대단해요. 고집이. 그리고 도화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영리하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뛰어나고 또 손재주, 이 양인살, 도화살의 영향으로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예요. 손재주가. 그래서 머리가 뛰어나고 손재주가 탁월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석공이라든가 이런 재주도 보이지만은 도박, 게임, 모험 등을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아주 뛰어난 석공인데 이러한 기질 때문에 도박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도박에. 이 재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또 관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통제를 잘 못 해주다 보니까 또 본인의 영리한 머리로 어떤 것을 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다 보니까 도박을 못 끊어서 이 공고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석공으로 상당히 이름 날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도박 때문에 재물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고집, 또 본인의 능력, 그 다음에 머리를 믿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박에 가가지고 석공으로 이름은 날리고 있지만은 재물을 공고하게 살고 계신 분 사주팔자입니다. 아셨죠? 예, 다음 사주 한번 볼까요? 을축년, 갑신월, 을요일, 을요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연간의 을목은 작은 나무, 연지에 축토는 작은 흙, 그 다음에 월간의 간목은 큰 나무가 되겠네요. 큰 나무, 그 다음에 월지의 신금은 큰 쇠가 되겠네요. 본인 을목은 작은 나무, 을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일지의 유금은 작은 쇠, 이것도 작은 쇠가 되겠죠. 그죠? 상당히 나무도 많고 지지에 쇠도 있고 그러네요. 쇠. 그래서 쇠하고 나무하고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연간의 나무는 을목하고 같은 오행이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축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리고 신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유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죠? 이것도 편관. 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 비견.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확연히 비견 겁체하고 관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좀 사주가 됐네요. 아무튼 사주 형상을 한번 보자고요. 자, 사주 형상을 아까 보니까 천간에 전부 나무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지에 쇠기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축토도 이 쇠를 생하다 보니까 거의 뭐 쇠라고 봐줘도 관계가 없겠네요. 쇠하고 나무하고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있는데, 예, 신금 안에 임수, 축토 안에 개수가 있어가지고 통관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통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관인상생이 됐네요. 관인상생, 살인상생. 그리고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어떤 한 기운으로, 요 나무 기운이죠. 또 아니면 지지의 어떤 기운으로, 지지나 천간에 일기 하나의 기운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사람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로 집중하면 상당하게 자기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범함보다는 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기 천간이나 지지에 하나의 오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평범한 직보다는 특수지, 또 전문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특히 천간이라든가 지지에 이렇게 일기 어떤 한 오행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사주들은 상당히 개성이 있고 특수직에 임하는 게 좋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을류인간의 이 깐깐함, 또 을목이 연약하지만 옆에 큰 나무한테 넝쿨이 이렇게 감고 올라가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있다 보니까 물론 살하고 관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통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기운, 그리고 을류일주의 깐깐함, 섬세함, 꼼꼼함, 예리함, 이 을류일주가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도화, 유금도화, 유금도화, 그죠? 도화. 그러면은 천간에 있는 요 을목 요것도 도화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화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화기가 상당히 쥐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도화로 인해서 영리하고 직관력이 있고 동물적인 감각도 지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사주들은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천간에 나무 비겁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고집이 대단하고 승부욕, 전투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기, 천간에 이렇게 같은 오행으로 됐다 보니까 또 을목에 이런 꾸준함, 끈기 이런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투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승부욕도 있고. 그래서 관인상생, 도화, 관인상생, 도화기 이런 또 천간의 일기로 해가지고 고집, 근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문도 잘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관인상생, 이런 고집 이런 걸로 해서 한 공부에 집중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꼼꼼함이라든가 또 특수성, 또 도하는 손기술이라든가 이런 예민성이라든가 전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게 돼서 사법계라든가 의료계에 가면은 잘 좀 어울리겠다는 얘기예요. 을류일지에 이런 날카로움까지 해서. 그래서 이분이 의대생 사주팔자가 됩니다. 의사 사주팔자, 현재 의대생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목의 끈질김, 그리고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한 모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집이라든가 승부욕으로 관인상생 이런 쪽으로 해서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사법계나 의료계 쪽으로 잘 맞아서 의대에 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로 볼까요? 이번에 여자분이시네요. 개해년, 갑인월, 을축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이번 사주에 있는 오행을 볼까요? 연간의 개수는 작은 물, 해수는 큰 호수같이 큰 물, 간목은 큰 나무, 임목도 큰 나무가 되겠죠. 본인 자신은 을목으로 작은 화초, 작은 나무가 되겠죠. 그다음 축토는 작은 흙, 그 다음에 경금은 큰 쇠, 진토는 큰 흙으로 되어 있네요. 흙. 오행이 상당히 좀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불이 안 보이죠. 불은 임목 안에 병화가 숨어 있네요. 그리고 육친을 보자고요. 개수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해수도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임목도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축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경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진토는 내가 극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당히 겁재, 그 다음에 편인,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사주 형상을 보자고요. 본인이 작은 나무로 태어났는데 비겁이 있고 또 비겁을 생겨주는 물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을목한테는 당당한 나무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물도 잘 공급돼 주다 보니까 상당히 강해진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강한. 그리고 양기운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양기운, 이것도 양기운 강하다 보니까 기운도 강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군인을 하겠다고 그래요. 여자분이신데 군인. 자, 작은 하초로 태어나서 상당히 연약할 것 같은데 비겁이 많다는 얘기예요. 비겁. 그것도 당당한 나무가 또 물도 잘 공급되고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나무들이 뿌리박을 땅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조건 괜찮죠? 그래서 또 사주를 보니까 요 개강살 보이시죠? 개강살이 상당히 힘을 보태주고 또 진토가 이게 또 을목한테는 양인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인살. 그죠? 양인살이 되고 그 다음에 진토가 또 뭐냐면 12운서로 관대란 얘기예요. 관대가 뭔지 아시죠? 조선시대 때 벼슬 올라가면 이렇게 띠 두르고 있는 게 벼슬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관대. 그래서 벼슬을 올라갈 수 있는 그 관대를 쥐고 있고 또 정관을 멋지게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인살 또 역마기운 요 보이시죠? 역마 이거는 활동성 추진력을 말하니까 상당히 또 힘을 보태줘서 충분히 군인으로 갈 수가 있는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청과를 지어도 가능한 사주가 되겠네요. 근데 이런 사주가 여자라서 군인을 못한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당당함, 그 다음에 을목의 끈기, 또 주변에 이런 비겁들 충분히 군인으로서 가능한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아셨죠? 자, 다음 사주로 볼까요? 남자분이시고 임진년, 개축월, 을해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사주네요. 먼저 오행을 한번 보죠. 연간의 임수는 큰 물이네요. 호수같이 큰 물. 진토는 큰 흙, 축축한 흙이죠. 개수는 작은 물.
축토는 작은 흙이죠. 축축한 흙. 해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본인은 작은 화초로 태어났네요. 화초, 나무,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시간에 병화는 큰 불, 태양같이 큰 불. 술토는 상당히 큰 흙이 되겠네요. 큰 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형성이 되어 있고,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육친. 을목, 나를 생겨주는 오행 임수는 큰 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진토는 내가 극화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계수는 나를 생겨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축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그 다음에 일지의 해수는 나를 생겨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정인. 병화는 내가 생겨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술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당히 인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자, 사주 형상을 보자고요. 아주 추운 겨울에 화초로 태어났어요. 화초로 태어났고 주변에 보니까 임수, 계수, 해수로 해가지고 물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냉수로. 잘못하면 이 나무가 떠내려가게 생겼네요. 자, 이 진토하고 축토가 상당히 물에 의해서 흙탕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을목이 거의 쓸려가 일보 직전인데 시지를 보니까 술토가 있네요. 술토. 이야, 이 많은 물을 갖다가 죽자사 먹어가고 을목의 뿌리가 돼주고 있네요.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병화가 또 큰 불이 떠가지고 조우를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게. 이 큰 땅덩어리가 물을 먹어주고 있고 불이 떠 있다는 얘기. 요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서 이 나무가, 겨울나무가 살아갈 수 있게 됐네요.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자칫하면은 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부묵이 될 뻔했는데 이 술토가 물을 잡아주고 뿌리가 돼주고 조우까지 해준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사주팔자입니다. 자, 이 사주팔자를 올리는 게 많은 분들이 문재인 사주팔자를 좀 올려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려봤는데 오늘은 또 댓글에서 전 시간에 따뜻한 사주, 차가운 사주를 얘기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을 했더니,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분을 좋아하고 나쁘다는 얘기, 지지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정치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께서는 학문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올린 거는 풀어달라는 것도 풀어준 거지만은 이 을목의 끈기, 을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올려봤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2012년도에 대선에 졌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주변에서 흔들어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이웨이, 흔들든지 말든지 자기 갈 길 가면서 꼬박꼬박 자신이 목표 세운 거를 뚜벅뚜벅 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하나 둘씩 지지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정치인들도 이 사람을 지지하게 되고 정말 수많은 공격이 있었죠. 이번에 대통령 되기까지 그냥 죽이기 그랬지만은 그거에 상관없이 마이웨이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오르고 대통령이 돼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남들 보면은 그동안 적폐가 됐던 어떻게 보면 또 친구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보복도 할 수 있고 그러겠지만은 아니잖아요. 자기 법대로 꾸준히 옆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답답해. 이거 빨리빨리 청산하고 가야 되는데 마이웨이 조용히 한 발 한 발 가면서 개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을목의 진정한 근성이라는 얘기예요. 바람 불면 연약할 것 같으면 속으로는 상당히 강해요. 속으로 강해. 강하지 않으면 이 뚜벅뚜벅도 안 된다는 얘기죠. 즐기고
이 많은 물에 젖어 있는 나무다 보니까 질긴 근성까지 이러한 근성.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사주팔자를 보면은 을목의 진정한 성격이 함축되어 있다는 그런 사주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작은 나무의 그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질기다. 외유내강이다. 이런 거. 을목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정말 질긴 근성과 꾸준함.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마이웨이. 그런 질긴 근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작은 나무 을목과 묘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